네, 금산 전문가의 라이브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컴투스고요. 네. 매수가는 매수가가 예, 매수가격 얼마쯤 되세요? 매수가를 제가 적어놨는데 예, 저희 사전에 접수받은 정보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00원에 매수를 하셨죠? 86,000원이요? 86,000원입니까? 아니요, 74,500원인가? 76,000원으로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예. 예. 아유, 내가 해놓고, 76,500원. 네네. 예, 10% 비중 갖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럼 컴투스. 사실 이 종목이, 몇 년 전에 한창 잘 갔을 때 18만 원까지 가고 정말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예. 예, 주가도 많이 밀려 내려가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신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밑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66,600원에 오늘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제가 이것을 그때 밑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높이 잡아져서요. 네. 제가 지금 10%를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10%를 더 매수를 해서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거 10%만 갖고 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 이게 만약에 네. 올라가면 얼마 정도에서 제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답답한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 컴투스입니다. 이 종목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게임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정치적인 리스크 관련된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된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뭐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게임주는 개별주의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을 뭐 하기보다는 계속 지금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컴투스에 대해서 모멘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노니아에 대한 그 신작 게임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출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 27일에 좀 이게 출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의 반응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두 번째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올해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야구 개막 때문에 그 컴투스 대부분의 그 모바일 게임 자체가 스포츠 게임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매출적인 반영이 본격적으로 좀 되기 시점이 2분기부터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은 나와주지는 않았죠. 그리고 3분기까지 이러한 실적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미비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SM에 그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500억의 투자 성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적인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에 아마 주가가 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주가에서 잘 버텨주는지 한 달 정도 내지 2달 정도 잘 버텨주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금 10% 비중을 계속 좀 가져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좀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단은 기다려보자.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지금 그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보려고 한다면 아마 그게 이제 시행이 내년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올해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때 기점으로 이 컴투스가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소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한두 달 정도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평단이 76,000원인데 76,000원 정도 갔을 때 이제 대부분의 매도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점까지 좀 좋게 흘러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 추세가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위를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목표가를 76,000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9만원까지는 좀 노려보자. 그러니까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 9만원까지 좀 노려보자라는 접근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얼마나 잘 될지 확인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 지금은 하지 마시고, 한두 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가격 이상까지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접근해 보시고, 9만원까지도 멀리 본다면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로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자, 게임주를 먼저 살펴드렸는데, 게임주, 사실 뭐 컴투스도 그렇고, 2021년 하반기쯤이었나요? 정말 메타버스 바람과 함께 게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어느새 주가 많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아무쪼록 지금 반정민 소장과 함께 종목 진단 내용 살펴드렸으니까 조금 인내심 갖고 대응하시고, 꼭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갑자기 진짜 쉬운 진단에 등장을 하니까 놀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울강아지님, 미라네코님은 어디 가셨나봐요? 네, 어디 좀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가 잠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린님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차분한 창호행님을 보니 급차분해진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차분한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꽃님께서 캐리소프트 보내주셨죠?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 만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850원에 30%입니다. 이 가격이면은 오늘 종가와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횡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유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하나금융지주 연말까지 보유를 하신대요.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보유하시기보다는 이게 제가 금융주 특성상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상 그렇게 쉽지도 않고 다이나믹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연말까지 투자를 하신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의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게 이제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주가 흐름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고 내년에는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상승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합권 이 주가의 흐름대로 계속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 하나금융지주가 그렇게 좀, 특색이 있는 기업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본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평단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준다 한다면은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연말까지 들고 가기에는 좀 많이 지칠 수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들고 가신다 한다면은 15%는 들고 가시고 나머지는 시드머니 확보를 통해서 다른 쪽에 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두님의 하나금융지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연말까지 보유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말까지 이대로 쭉 보유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긴 하네요.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일부 비중만 갖고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전화를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요? 네. 네. 자, 매수하신 네.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가격은 49,906원이고요. 예. 비중은 20%?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 49,906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가 좀 꽤 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오래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점이 근데요,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요. 네.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네, 목표 주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바이오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현대바이오 참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얼마큼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네요. 어떻게 좀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십니까? 사실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게 범용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9일부터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흐름이 지난 9일부터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범용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제프티가 있는데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좀 요청이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종료되다가 그 후에 그 보건 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는 이슈 때문에 좀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지금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이슈인지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목표가가 지금 그 평단이 49,96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 4만 원까지는 터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대 되시면은 그래도 한 비중을 10% 정도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은 만약에 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4만 원 이상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고 저 최고 고점이었던 작년 9월 13일 때 기준으로 41,6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안착을 했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그 수익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기관의 그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공매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만 원 이상은 두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가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되시면은 일단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그 이상 올라갔을 때는 한 4만 4천 원 정도 됐을 때는 나머지 이제 10% 남은 걸 가지고 수익 실현해서 나오시면은 그래도 좀 평단 이상으로는 좀 마무리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챙기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님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4만 원 정도 일단 4만 원대 올라서게 되면 비중을 절반은 축소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그 중간에 약간 조정이 좀 찾아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4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요? 44,000원은 아니죠, 소장님. 그거는 예. 일단 비중을 줄이고 그 41,600원 그러니까 전 고점인 그 작년 9월 13일 고점인 41,600원 이상으로 만약에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는 44,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사실상은 이게 지금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대 비중을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44,000원대까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 일단 가장 높은 가격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44,000원은 나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고요. 4만 원대 일단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 절반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이상 41,600원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44,000원까지 열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해봤고요. 현대바이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가격대를 여러 개 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뭐 한 가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그 윗부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진단은 드릴 수 있겠지만 무조건 가장 높은 가격을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다. 꼭 좀 그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현대바이오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왕초보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와, 한때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위직 스튜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이번에도 좀 높은데요? 4,050원. 20%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좀 멀리 잡아보시면 더 눈에 띌 텐데, 이게 코로나 그 저점 때 그 이후로 사실 1,000원대에 머물던 종목이 2020년입니다. 1년 만에 13,15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그 고점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3,525원인데 4,050원에 20%. 자, 그럼 더 계속 내려갈까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오히려 더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위직 스튜디오 계속 좀 내려왔습니다. 손절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왜냐면은 지금 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나와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뭐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때, 4,000원대부터 지금 4,600원대 그 두터운 매물대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무상증자 발생된 이후로부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만큼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준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수급 형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좀 연관점이 있다 한다면 위직 스튜디오의 그 최대 주주가 제가 알기로는 또 아까 이제 전 설명을 드렸던 컴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5월 23일 정도인가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자에 대해서 발행가액이 좀 얼마 정도였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발행가액이 500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가 3,500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다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차이가 1.5배 내지 1.2배 정도였으면 추가 상승 동력이 굉장히 좀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그런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500원의 그 발행가액을 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매도 시점을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4,000원을 한번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매수했던 가격에서 지금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 이하 떨어졌다고 해서 그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흘러가주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기다려보고 4,000원 이상으로 만약에 크게 슈팅이 나오고 이슈가 나왔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마무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여기서 추가 매수 더하고 또 높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얼마 전에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발행가액이 500원, 현주가와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에는 좀 물음표가 뜬다라는 의견이셨죠. 아직까지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은 그렇지만 지금 다소 애매한 구간이니까 기다리실 필요는 있겠네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일시적으로 4,000원 매수가 그 부근이죠. 4,000원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전량 매도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직 스튜디오 왕초보님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블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NK맥스 살펴보도록 하죠. NK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매수 가격은 14,500원, 7% 비중인데요. 현재 주가가 13,120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좀 구간이고, 사실 이 종목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NK맥스 32,500원까지 갔던 게 바로 눈에 띄는데 어느새 13,200원까지 120원까지 내려와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NK맥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NK맥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근에 그 6월 그 10일 기사로 좀 확인해 보니까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11,389원 정도 이제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건 결국은 이제 전환 사채와 관련된 물량들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 상장이 전일됐습니다. 전일 이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일시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 관련된 정도에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6,000원까지도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추가 매수했을 때 대다수 이제 그 분들께서는 7%니까 한 20%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또 동일 비중으로 7%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제가 보기에는 14,000원대 아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4,000원대 아래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15,000원대 이제 그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타이밍을 좀 놓쳤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 관련된 임상학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라보셔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기보다는 일단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7%로 좀 기다려보자 한다면은 손절 구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절은 12,000원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이 더 유효하고 매집 주체도 지금 좀 살아있는 상황 그리고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진입이 되면서 추세가 그 아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우상의 추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더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과 관련된 좀 매출적인 부분들도 확대될 길이 좀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15,000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드렸던 위직 스튜디오와는 조금 다른 의견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을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죠. 비중도 일단 뭐 7%로 현재는 많지 않으시니까요. 일단 지금과 똑같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000원 정도까지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15,000원대에서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정확히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12,000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도 꼭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NK맥스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그런데 저희 종목 진단 또 발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살펴드릴 텐데요.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옥냐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르비텍 7,411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오래 보유했는데 갑자기 올라오네요.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죠. 네, 오르비텍뿐만 아니라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좀 내려왔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오늘장 10% 넘게 올랐거든요. 자,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현재 5,250원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르비텍 매수가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매수가까지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이슈이기 때문에 6,000원대까지는 먼저 잘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슈를 좀 챙겨보니까는 방사능 뭐라 해야 될까요? 방사능 탐지기 관련된 구매 소식 때문에 지금 좀 오른 케이스인데
예, 좀 애매합니다. 그 모멘텀이 일단 애매하지만 원자력과 관련된 그 기대감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뭐 대부분의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 잡기에는 또 다소 좀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데 일단 6,000원까지는 흐름을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단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그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만약에 급하시다 하신다면은 6,500원대 갔을 때 반 정도 좀 매도를 하고 그 나머지는 좀 상황들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비텍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오르비텍, 뭐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BHI 여러 가지 뭐 작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일단은 뭐 오르비텍이 6,000원대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매수가까지는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점 명심을 해두시고 6,5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시고 비중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옥냐님의 오르비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 가격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S 리테일이요. 예, GS 리테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23,900원에 20%요. 23,900원에 20%요? 예. 요거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좀 바닥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제 올라갈 때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쭉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 여쭤보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소장님 GS 리테일입니다. 사실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대로 쭉 올라갈 기대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급은 지금 기관과 외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크겠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지난 1분기 때는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다가 결국은 이 GS 리테일은 호텔 관련된 또한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6,0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한번 매도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두터운 매물대가 그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25,700원에서 26,300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 이평선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은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구간을 돌파하기에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6,000원대는 좀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급 형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간을 그 매도 구간으로 시점으로 잡아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좀 넓게 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뭐 일목균형표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래쪽에 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놓칠 수 있게 된다 한다면 26,000원대를 놓칠 수 있다 한다면 굉장히 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6,000원대 정도 터치를 했을 때 매도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매수 좀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 신청해주신 분께서 타이밍을 굉장히 좀 잘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굉장히 좀 오래 하시고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26,000원대 좀 매도를 하시고 또 다시 아래쪽에 내려오실 때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26,000원대 여기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26,000원대에서 한번 파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나요? 주가는 얼마 정도 보시에요?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구간이요? 예.
네, 어느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이 가격 정도인가요? 매수하신가요? 일단 26,000원대 터치를 하고 만약에 재차 이제 내려온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4,000원대 아래때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흐름들을 보다가 그때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주가가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좀 그 보합권세로 유지해 줄 때 그때 좀 매수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차 이제 내려온다 한다면은 24,000원대 그때 아래때 다시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GS 리테일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참 타이밍 잘 맞춰서 진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진 가격에 진입하셨고 수익으로 꼭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테리우스 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인데, 이건 요즘에 참 인기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HPSP입니다. 반도체 종목이죠.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매수 가격이 3만 원대 위에요. 32,200원에 10%의 신고가 돌파에 진입해 봤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렇게 진입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말 기세 탄 종목에 바로 올라타셨는데요. 과연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지금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HPSP 3만 원 위에서 잡으셨거든요. 이 계속 목표 주가 좀 높게 봐도 괜찮습니까? 일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나 뭐 계속 지금 좋은 이슈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흐름들이 좀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PSP가 제가 알기로는 한미 반도체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계속 이제 흐름들이 좋아진다 한다면 HPSP도 같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상은 3월 때 그 굉장히 좀 그 차익 실현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던 이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추가 상승을 좀 더 노려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것보다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더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7월에도 한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상무부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이슈가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연장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그 연장과 관련된 이슈가 1년 연장이 될지 다년간 연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발표가 되는 시기를 따졌을 때는 7월에서 8월 정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점을 봤을 땐 앞으로 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지금 높은 말에 타셨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계단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어쩌다 보니까 좀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마 33,000원에서 4,0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PSP 살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신고가 돌파해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별다른 저하 구간도 없고요. 7월이나 8월쯤 반도체 관련된 큰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HPSP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 또 종목을 진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번에 찾아볼까요? HUB님께서 허브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자 이번에는 로봇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매수 가격이 99,000원 3% 비중부 많진 않으시고요.
99,000원이면 지금 주가와 현재 주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한번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15만 원까지 정확히 터치를 해주고 나서 그 뒤로는 어느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현명하게 잘 잡은 거지, 그리고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쉴 만큼 쉰 건가요? 좀 더 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모멘텀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정부에서 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좀 늦어지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상반기에 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3월 15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이 갭을 띄워줬던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갭을 좀 어느 정도 메꿔 가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갭을 메꾸는 조정세는 좀 더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조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9만 원대 일단은 이탈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먼저 이제 9만 원대까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9만 원대까지 이탈을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일단은 먼저 들고 가보자. 만약에 나 그냥 다시 좀 타이밍을 잡을래 한다면 지금은 좀 그 매도를 그냥 하셔서 제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시점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좀 해보시고요. 매도를 해보시고 9만 원 아래때 내려갔을 때 그때 좀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원까지 솟구쳤다가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매도를 해보셨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양봉축제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현대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이거 이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오늘 좀 많이 뛰었죠? 19,6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 매수하셨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면 좋을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 오늘 장중에 17% 급등했었죠. 22,000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시 한번 이대로 더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현대코퍼레이션 오늘 윗꼬리를 좀 제법 길게 달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만약에 오전장에 사셨으면은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다 한다면은 일단 한 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불려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관련된 이슈는 일반적인 이슈는 아닐 겁니다.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21,000원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좀 일단 홀딩 상태로 좀 지켜보시고 먼저 21,000원대까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기준이 윗꼬리를 달지 않고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이어가면서 우상향 추세로 계속 전향을 해간다 한다면 그때는 좀 길게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때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해서 뛰어서 간다 한다면 일단은 그때는 21,000원대 이상 가면은 무조건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셨다가 또 내려오시면 그때 또 다시 잡으시면 좋으니까 일단은 21,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코퍼레이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갔던 22,000원 아니고 21,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현대코퍼레이션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반정미 소장과 함께 다음 주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다음 주 시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첫 번째로는 그 양 지수 현 구간 돌파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은 제가 보기에 확인이 되진 않아요. 확인이 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포커스가 쏠리면서 그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그 코스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매수세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코스피는 2700포인트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코스닥의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흐름도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는 있는데, 이게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는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지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5개 종목이 하한가 사태도 좀 나와주고 있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이 코스닥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특징적이 있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한다면, 코스피의 경우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운수 장비 및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쪽을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IT, 기계 장비 유통 쪽에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IT나 그런 쪽은 전반적으로는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유통 쪽이 좀 캐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 유통 쪽에 좀 포커스가 쌓여 있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후쿠시마나 에그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 등의 사료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테마적인 순매수세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결국은 양 지수 모두 반도체 의료 그리고 정밀기기 쪽에는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커싱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먼저 900선 터치를 시도를 하고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00선 터치 때는 그때는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자.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든 뭐든 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전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금일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게임 섹터와 AI 관련된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좀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테마주 위주성으로 지금 코스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한다면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왔다 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월 19일에는 노예 해방일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노예 해방일에 통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후장은 굉장히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을 때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한다면 좀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매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은 테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수 포인트로서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트레이딩에 자신이 좀 있으시고 난 단기적인 접근을 좀 원하신다 하신다면은 후쿠시마 관련된 이슈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비중은 크게 말고 좀 적게,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5% 내지 10% 낸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AI 섹터가 좀 흐름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왜냐면은 AI 섹터는 결국은 IT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MS와 이러한 이점이 좀 있을 때는 관련된 부분들이 좀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LCC 흐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CC 관련된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일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간다 한다면은 AI 관련된 연관성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연관성도 있으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나 이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2차전지는 계속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금 LCC 그리고 AI,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2차전지 쪽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프레스티지 경영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진짜 쉬운 진단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오늘 밤 9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